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한반도 문제, 그 대격돌에 우리나라가 끼어있는 형국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있을까요? 먼저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식의 한국처럼인데 현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모든 국가, 한반도 및 영내 평화 공동을 위한 힘을 다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after we're finished with the G20.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의 회담 성과를 알리면서요. 우리 한반도 문제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역할하는 걸 과시를 하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참 이 시절이 수상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듣는군요. 네, 그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한동안 단절됐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소통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 담긴 정확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하필이면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해서였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변함이 없다. 그다음에 또 한반도에서의 그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경제 발전과 이 민생 개선을 위해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로서 이 메시지 자체 내용은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랜 침묵을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깼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그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등판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화해하고 싶다는데요. 김 교수님. 이 김정은이 모를 리 없는 북한 매체에서는 남조선 당국자 문 대통령을 향한 듯 비판이 상당히 격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북한의 대외 매체 메아리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주제 넘은 헛소리에 돈 없는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외무성 국장 같은 경우는 담화문을 발표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향해 굉장히 쓴소리를 계속 연일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중재자로서 역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물밑 접촉 등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북한의 권정균 외무성 국장 같은 경우는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예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면 사실상 북한이 대한민국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던 경제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연일 계속해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발신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목소리를 김현철 장관에게 전달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는 결국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일 북한으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 과연 바람직한 남북관계인지를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북한으로부터도 우리가 과연 협상력이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대화거리가 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작 이번 주말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미국이 밥상을 다 차리고 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왜 이렇게 모욕적인 대접, 모욕적인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느냐. 오지랖 발언도 그렇고 이번에는 주제 높게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듣잖아요. 근데 이 발언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G20 출국을 앞두고 세계 6대 통신사와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한 네.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작정하고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 정부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것이다. 북한에게 우리가 마치 조금만 더 양보해주면 금강산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제재 해제도 이루어질 것처럼 약속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신 그 약속어음을 준 대신 북한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신뢰나 유화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국내 정치라든가 국제 정치에서 활용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게 그 어음에 대한 실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비핵화가 안 된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나 경협을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본인들이 그동안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날선 반응 보이면서 조미대화, 그러니까 북미대화 직통으로 하겠다. 대한민국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네.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북한에게 가짜로 섣불리 약속해서 신뢰를 더 그르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확실한 태도, 선을 그어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빅딜 체제에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만이 그러한 네. 전략 방향 수정만이 이제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었던 북한마저 결국 북핵 주도권을 우리가 상실한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헤비급 챔피언 같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 속에 우리가 선택을 압박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김상희 평론가님.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리소스를 다, 자원을 네.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의 외교가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냐면 소위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최고위층의 외교를 네. 중심으로 한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거의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정상들과 모든 이해관계를 다 조율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만 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거대한 신냉전 체제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냐 네. 공산주의냐에 대한 선택을 이념 선택을 해야 됐던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의 물결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한 것들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 한계에 네. 지금 도달한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역시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 속에서 그러면 뭘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그 탑들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통령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네. 절대 그 체제 그러니까 그 관료 체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를 대통령이 미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친구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모든 걸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료들과 모든 분야에서 나서가지고 시나리오별로 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올지를 검토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쪽으로 이제는 네. 외교를 바꿔가야 될 시점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외교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약자의 선택이 있었죠. 동맹을 하거나 아니면 내 편이 될 사람을 끌어들였었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 없이 우리 홀로 외따로 떨어진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중국에서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 멸시받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 주최국 다자회담에서 주최국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홀대돈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장희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사실 끝까지 일정을 확약해주지 않은 것, 다른 정상들은 거의 다 만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에 약식 회담도 안 하는 것은 네. 주최국으로서 손님으로 온 우리 대한민국 정상에 대한 저는 대단한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게 된 원인, 과연 우리에게도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부분이 하나 있지만 이 북핵 국면, 이 비핵화, 이 동아시아 안보 국면에서 한미일 3국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같은 경우를
대통령 단손 되시고 나서는 이거 꼭 필요한 협정이다 생각해서 연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내 안보의 파트너인데 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새로운 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안이 완전히 새로웠던 게 아니라 지난 1월에 국내 시민사회에서 이미 한번 제기가 되었던 안이에요. 기업들이 네. 배상하게 하자. 근데 당시에 지난 1월에는 우리 정부에서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거절했던 안을 이제 와서 다시 들고 나가서 일본 정부에게 협상 카드로 내밀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외교적 준비를 잘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을 필두로 한 우리 외교 라인이 한번 반성하고 저는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질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면 안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교수님? 중국은 또 사드까지 내놓는 거 보니까요.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이 북한과의 중재자 역할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완전히 선을 떠나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특히 과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이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총리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지난번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하더라라는 중재자 역할을 사실 중국이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장해찬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그르친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로부터 사실은 이 주변 국가의 외교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실은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나갔던 이 외교에 좋았던 모습들까지도 전부 부정적인 인식과 이 국민적,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까지도 사실은 좋지 않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늘 우리가 입에 이 정부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과연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제 총체적으로 되돌아볼 지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무역 적자 돌려받겠다고 아마 방위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까지 딱 줄 세워서 만난다고 하던데요, 김상희 평론가님.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네. 위기의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단일 사안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역량을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큰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거기에 맞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한일 관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제는 신냉전 체제에서 어떻게 구도가 짜여질지를 놓고 거기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그 순간에 직면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